이제 잘 들리시나요? 마이크가 오히려 소리가 들려서. 영상 아 죄송해요. 네. 아직 유튜브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서. 네, 저는 짧게 2006년도 6월에 발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네, 사북이라는 정선 사북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초중고 그나마 S라인이죠. 사북 초중고 졸업하고 집에서 말하는 교대를 갔어요. 4년을 무사히 마치고 다시 이제 돌아와서 사북 읍사무소 공익생활 2년 하고 그대로 사북에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난 그냥 여기 정선에 그냥 쭉 6월 중간 발령이니까 이제 좀 기다리면 될까 했는데 교육청에 연락했더니 아니다 6월에 발령 안 된다 이제 곧 방학이니까 2학기 기다려라. 저희 수학 선생님이 인사 담당 장학사였거든요. 그래서 좀 기다려 라고 해서 후배가 연락을 준 거예요. 삼척에서 형 저기 우리 6학년 선생님 축구하다가 다리가 다쳤는데 이 한 달만 좀 고생해줘. 그래서 삼척으로 갔어요. 아침에 11시에 임시 발령장을 받았는데 4시에 교육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저기 교장 선생님 돌아가시면서 급하게 자리 인사 발령이 났다고. 그래서 지금 방금 미숙한 철원으로 발령이 났어요. 지금 강원도에 지리를 아시는 분들은 사북과 철원의 거리를 아실 거예요. 끝과 끝이잖아요. 그래서 방학 때도 차도 없잖아요. 저희 형이 삼척에 가서 저를 태우고 철원에 도착했더니 새벽 4시예요. 그 몽롱한 상태에서 첫 2학년 아이들을 맡았어요. 1년 반을 있다가 그때 당시에는 적체가 없었기 때문에 다행히 이제 제가 원하는 정선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제가 9번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에 많이 듣던 말이 저 녀석 교무할 사람인가 봐. 왜냐하면 제 위에 8명이 다 교무하려고 정선에 들어오시는 분들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9번이니까 당연히 쟤도 교무하려고 오나 보다 이제 소문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와보니까 새파란 애가 와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고향 모교로 갔어요. 사북초등학교로 모교로 가서 저기 뒤에 계신 선생님이랑 같이 근무도 하고 5년을 지냈는데 그때 이제 어떤 한 학생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6학년 아이들이. 어느 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저 치어리딩 담당 선생님 좀 해주세요. 얘들아, 선생님 몸매를 봐. 여기 어딜 봐서 내가 너희를 가르칠 수 있는 몸매니? 난 아니야. 다른 선생님 찾아봐. 라고 했는데 아이들이 말하는 게 선생님은 일만 하시면 돼요. 연습이랑 뽑는 거랑 어디 가는 거 우리가 다 할게요. 그래서 그 말만 믿고 뽑기 위해서 했는데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얘네가 전국대회도 나가고 그래서 1년에 11번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되겠구나. 옷도 없었는데 얘네가 어떻게 했냐면 지역에 나가서 몸을 이렇게 막 이제 치어리딩을 하면 돈을 주시잖아요. 그 돈을 10만원, 10만원, 10만원 모아서 30만원, 옷이 한 벌에 30만원이거든요? 5벌을 샀어요, 얘네가. 그러면서 하나하나 늘려가니까 그때서야 학교에서 얘네 장난이 아니구나 해서 10벌을 더 사서 15벌로 치어리딩을 이제 그 다음부터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상 저는 정선 사북 출신이라 그리고 교대 가다 보면 공부만 그냥 했던 거잖아요. 공부만 드립다 하고 나는 얘네들 같지 않았는데 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발령이 가수분교라는 곳으로 왔어요. 되게 작은, 정선에서도 작은 학교인데 왜냐면 이제 아시겠지만 저도 첫 학폭이 생기던 그 해 학폭, 생활, 학폭 6학년 다 맡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형들이 저의 상태를 보고 야, 너 분교 가서 좀 쉬었다 와 라고 했어요. 근데 그 가수분교 갔을 때 그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 좋았던 거예요. 죄송하지만 교장교 học生이 안 계시니까 아시잖아요. 그 자유로움 만끽하기 시작했죠. 자, 그런데 그 분교에서도 아이들하고 열심히 아리랑도 하고 했는데 계속 결핍이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나 그래도 정선 출신이고 나도 아리랑 좀 부르고 하는데 이게 뭐가 안 될까? 그리고 또 이제 3년이 지났으니까 또 발령이 났잖아요. 근데 결혼을 하게 되면서 급하게 영월로 이제 나가게 됐어요. 영월로 나가게 됐는데 이번에 또 분교가 또 간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썰이 돌았어요. 쟤는 한 50대 사고 많이 친 남자 선생님 거야. 왜냐면 이제 음주라든가 이제 혹시 도박이나 이런 것 때문에 폭탄 돌리게 하는 그런 사람일 거다. 두 번째 속설은 저 선생님은 혹시 교육청에 줄을 잘 대서 분교에서 분교로 승진도수를 빨리 쌓으려고 어떻게 줄을 잘 대는 선생님일 거다. 근데 실상은 뭐였냐면 영월초등학교가 되게 큰 학교였는데 학급이 갑자기 2개가 줄고 이제 임신하고 출산하신 선생님 4명이 갑자기 그에 복직하신 거예요. 제가 관에 2번이었는데 쭉 미끄러져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6자리가 없어서 교육청에서 고민하다가 그래도 영월초에 속한 분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정을 모르고 저는 이제 욕을 먹다가 분교 아이를 만났는데 저에게 있는 결핍이 뭔가 생각했어요. 저는 교대 무슨 과 같으세요? 12개 중에 찍어보세요. 미술과 같죠? 저도 미술과 갈 줄 알았어요. 컴퓨터 교육과예요. 전혀 생뚱맞죠. 저도 몰랐고 선생님도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도 제가 다 미술반이었거든요. 미술과를 당연히 갈 줄 알았는데 정말 운명의 신이라는 건 그 과 선택할 때 갑자기 그 아시잖아요. 춘천 이제 교대에 걸어가면서 올라가는 그 사이에 수많은 고민을 했어요. 나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뭘 해야 될까? 근데 갑자기 내가 제일 못하는 게 떠오른 거예요. 내가 잘하는 걸 했어야 됐는데 그래 논문 쓰고 잘해야 되는데 저는 갑자기 나 초등교사는 뭐든 잘해야 된다는데 나 컴퓨터 못해. 엄청 고생했겠죠. 예. 이게 만들어도 메일도 친구들이 만들어줬어요. 싸이월드도 후배들이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영월에 왔더니 이거 왜 안 돼요? 영월에 왔더니 제가 아이들에게 뭔가 좀 많은 걸 가르쳐주고 싶은데 제 소양이 부족한 거예요. 왜냐면 정선에서 보고 들은 게 없잖아요. 문화적인 소양이 없어요. 도시가 아니잖아요. 폐광촌. 그리고 전 드립다 공부만 했던 이런 사람이라 어느 날 제일 충격적인 게 뭐냐면 분교 아이들, 물론 분교에 많이 있었지만 그 두 번째 분교 갔을 때 이 아이들이 본교에 이제 학예회를 하러 간대요. 그래서 저도 신나게 애들 우리 뭐 평소 음악 시간에 하면 돼요? 막 그랬더니 아니요 그냥 가서 보시면 돼요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그냥 보시고 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요? 우리 애들은요? 그냥 원래 보고만 왔대요. 너무 충격인 거예요. 아니 왜요? 그럼 이게 무슨 학교예요? 그냥 가지 말고 우리끼리 놀지. 왜 본교를 보러 그 먼 길 가서 보고 그냥 돌아와요? 거기서 너무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나도 아이들에게 뭔가 가르쳐주고 싶어. 라고 근데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소양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위를 눌렀네요. 그래서 선생님들을 좀 괴롭혔어요. 분교에 있지만 본교 선생님들을 꼬드겨서 연구회를 만들었어요. 놀이연구회. 그리고 아이들도 동아리를 만들었고 지역의 문화예술 자원들을 좀 이제 긁어 모았어요. 아이들 연구회도 돌아가고 그다음에 교사 연구회는 아이들이 하기 힘든 일들. 네. 예를 들어서 지게를 만든다거나 제가 이제 마당놀이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애들 못 만들잖아요. 누가 해야 되겠어요? 선생님. 또 아이들 이제 지팡이 만들었는데 못 만들잖아요. 누가 해야 돼요? 선생님이 하죠. 그래서 선생님들은 교사 연구회로 그런 소품들을 만드신 거예요. 네. 그리고 저는 이런 생활이 좀 수업 시간을 벗어서 아이들이 분교다 보니까 슈퍼 하나가 있는 게 다였어요. 그 마을 근변에. 그러니까 좀 수업 시간 말고 일상생활에서 이 문화생활을 즐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학교 말고 마을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이 사람 너희들의 선생님 말고 또 다른 스승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교과서 말고도 너가 마을에서 또 배울 것들이 굉장히 많아. 선생님이 아니라도 마을 어른들에게 배울 게 굉장히 많다. 그래서 수업도 있지만 이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정말 너네가 학교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역량을 키우는 것. 우리가 역량이라고 얘기할 때 자꾸 착각하는 것들이 대학에 갈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분교했을 때 제가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이 분교 아이들 중에는 분교가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 뭔지 아세요? 시설 아이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한꺼번에 주르륵 들어와요. 그럼 그때 이제 몇 년 바짝 살고 다시 또 침체기 주르륵 들어오고 또 침체기. 그 아이들 5학년 여자아이의 시니컬한 맛이죠. 근데 B 플러스 시설 아이. 얘는 그냥 딱 보고 앉아서 수업을 안 가요. 그냥 나하고 관심이 없는 거잖아요. 왜냐면 알거든요. 선생님 전 어차피 나중에 고등학교 끝나면 보호종료돼서 나가야 돼요. 대학 못 가요. 이런 아이를 앞에 두고 어떻게 지금 공부해라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너가 지금 하는 건 학교 가기 위한 게 아니야. 너 끝나고 나서 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너가 키우기 위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분교가 연상분교, 연하분교였어요. 연상연하. 네. 웃기죠. 예. 그래서 티셔츠 연상연하였어요. 애들 되게 창피했거든요. 네, 수학여행 가도 연상연하 티셔츠 입고 가서. 그래서 이제 국어학교, 왜냐면 애들이 적으니까 마당놀이를 하려면 기본 배우들이 있고 악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학교 애들은 이제 배우들을 하고 옆에 학교는 악사를 시켰어요. 그래서 근데 교육과정을 짜야 되니까 재구성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들어가죠. 사실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마당놀이를 골랐던 이유는 종합예술이고 어떤 과목이든 연계가 가능했던 거예요. 국어,
사회, 음악, 미술, 실과 다 들어가거든요. 할 수 있는 모든 걸 녹여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이제 지역에 대해서 아이들, 영어라는 단종이잖아요. 이에 대해서 이제 그려보고 이렇게 했는데 의외로 몰라요. 애들이랑 뭐 그럴 수 있죠. 뭐 잘 안 보니까 또 이제 읍내 아이들도 아니고 시골 아이들이다 보니까 그냥 뭐 단종제 축제로는 아는 거예요. 근데 단종의 이야기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되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 분교에 오래 있다 보니까 마을 선생님이라는 게 있는지 몰랐어요. 교육청에 문의하면 될 걸 지역에 있는 문화재단을 찾아갔어요. 재단에 찾아가서 사무국장님한테 저희 이런 활동하려고 그러는데 좀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을 찾아달라. 그랬더니 되게 난감해 하시다가 며칠 뒤에 연락을 주셨어요. 영월에 마당놀이 극단이 있대. 거기 가봐. 그래서 찾아갔죠. 저기 찾아갔는데 이 옆에 분들을 선생님 반가워요 이랬는데 근데 왜 오셨어요? 이런 거예요. 왜냐면 여기 옆에 계신 분들은 기본 30년 이상 마당놀이 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백지같이 하얀 사람이 온 거니까 이제 이분들은 왜 왔냐 그런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분들 평균 연령이 50세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아이들하고 이걸 해보고 싶다니까 그러면 좋다 들어와라 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저는 잡일을 하겠다 보고 옆에서 배운 걸 우리 아이들이 해주겠다 했는데 아니라고 들어오라고 이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이분들이 50대다 보니까 노트북을 잘 못 따라준 거예요. 대본을 10년째 못 바꾸고 있어. 8번을 바꿔드렸어요 대본을.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받았어요. 애들하고 하는 거니까 얼마든지 써 라고 대본을 8번 만에 고친 받았는데 대본이 16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 하려니까 아이들 아직 모른다 그랬잖아요. 애들이 롯데월드 에버랜드 가봤는데 장릉이랑 청룡포를 안 가봤대요. 왜? 엄마 아빠는 안 갔어? 아까 얘기했듯이 시설 아이들도 많았고 엄마 아빠는 당연히 학교에서 간다 생각하고 안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멀리는 가는데 근처에 있던 지역의 이야기를 몰랐던 거예요. 저는 그 지역의 이야기를 문화예술로 풀어내고 싶었어요. 아이들이 살면서. 너희 근처에도 이렇게 배울 것들이 많고 배울 사람도 많아. 그래서 가까운 곳에서 연계된 장소를 장릉이잖아요, 그렇죠? 찾아갔어요. 이런 건 다 역시 이제 반가우도 선생님 쫄랐죠. 반가우 선생님에게 어떻게든 소품을 만들 수 있게 해달라.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익성과도 직접 만들어보고 반가우에서 쓸 수 있는 소품들 최대한 구했어요. 극본을 가져왔어요. 선생님도 되게 고생 많이 하셨다 했잖아요. 16장 대본을 가져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마당놀이가 굉장히 좋긴 한데 외설적이고 욕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걸 고쳐야 되는데 저 혼자 하긴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을 모아놓고 같이 고쳤어요. 끝났다. 딱 가져서 애들한테 보여줬더니 선생님 길어요. 길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선생님은 계속 이제 만든 거예요. 계속 소품. 영월에는 23개 박물관이 있어요. 민화박물관에서 소품 만들고 악기박물관에서 효과음 널 썬더 드럼이랑 뭐 레인스틱 이런 거 만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애들한테 가져갔더니 이제 애들은 이것도 길다 그랬잖아요. 자기네가 16장짜리를 4장으로 줄였어요. 길다. 우리가 외울 수 있는 정도만 하자고. 저는 그래 제 욕심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줄여서 수정을 성취 기준으로 이렇게 국어 시간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사들 또 움직여야죠. 아이들 열심히 하는데 교사들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그치면서 저보다 나이 많은 형인데 계속 시키는 거예요. 상거랑 석고질 언제 끝나니? 2시간 걸린대요. 그래서 지게도 만들고 방망이 만들고. 사실 저는 저 분이 안 좋아했거든요. 일본의 오니가 생각이 나서 사실 이제 아이들이 혼돈 가지는 게 일본의 오니랑 이 영월에 있는 도끼랑 혼돈을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호랑이, 무늬에 막. 그래서 아니다 그거 아니야 민복 입고 이 모습이야 라고 했는데 그래서 조금 마음에 안 들었지만 준비해 주신 정성이 공방 주인의 그 마음이 보여서 그냥 넘어갔고 문제는 저희가 이렇게 대본을 막 했더니 장르이 이제 단종 이야기잖아요. 역사적인 오류가 있는 거예요. 검증은 저희 받진 않았잖아요. 근데 교수님한테 검증을 받았더니 이런 거 틀린 걸 잡아주시는 거예요. 지역에 있는 교수님께 이제 검증을 좀 받았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술 강사 사업을 하려면서 저희는 악기를 배웠으니까 이 강사님이 마침 딱 첫날 들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희 마당놀이 같이 했던 분이에요. 잘됐다. 아시죠? 나 왜 하는지 아시죠? 우리 애들 좀 알죠? 말을 안 해도 아셔요. 가르쳐 주겠대요. 그래서
설명 1분도 안 하고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네, 예술 강사 사업으로 자 이제부터 그 제가 험난했던 그 중에 하나가 옷을 직접 만들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저는 이걸 수업 시간에 하겠다. 무지막지하게. 그 문화재단에서 되게 난감해했지만 어떻게든 구해준다면서 해주신 분이 천연염색 작가인 거예요. 분교 마당이거든요. 솥 걸어놓고 진짜 옛날 방식으로. 네, 현대적인 방식으로도 했어요. 근데 이제 현대는 그냥 포트에 불 켜놓고 그냥 염색 넣고 그냥 하면 된대요. 근데 이제 아이들에게 옛날 방식은 이랬다 알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천연염색 작가님께서. 그래서 이걸 말려서 널어놓고. 그리고 저는 공연이 있으면 애들이 그냥 이 전문적인 공연단이 이제 정말 장릉에서 하는 공연단이에요. 이분들이 그냥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가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요청했어요. 와서 아이들에게 먼저 보여주셔라. 그리고 아이들 공연도 봐달라. 네, 그냥 보고 가시는 게 아니라 아이들 공연도 봐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피드백을 해주세요. 제가 놀랐던 게 뭐냐면 제가 애들 왜 웃을 때잖아요. 지내가면서 푸아 이래요. 못하겠어요. 그러는데 여기 있던 이 지금 뺑뺑 도는 이분이 와서 야 너 지금 웃는 건 웃긴 게 아니라 웃어지는 거야. 딱 한번 했는데 얘가 표정이 싹 바뀌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렇게 말 때 남겼더니 전문가가 한마디 하니까 얘가 싹 변하는 거예요. 아 이래서 사람을 잘 써야 되는구나. 네, 그래서 저는 또 이제 이렇게 해서 옷을 만들었어요. 우여곡절 그때 가위만 있으면 됐대요. 네, 그때 한마가 이제 2,000원이었거든요. 옷 한 벌이 2,000원으로 제작되는 거예요. 저희 옷 빌리는 사이트에서 한 벌 빌리면 2만 원 넘잖아요. 2,000원으로 한 벌이 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1학년 아이도 가위질만 하면 머리 놓고 팔 놓고 할 수 있는 옷이. 왜냐면 저희는 어차피 조선시대니까 네. 뭐 현대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고 이제 고학년들은 바느질을 가능하니까 걔네는 바느질 하고요. 실컷 시간에. 그래서 이제 옷을 제작했는데 이때 제일 놀랐던 게 뭐냐면 그 아까 여자애 기억하시죠? 얘가 눈빛이 달라서 이 천연연색 작가님을 따라가기 시작해서 갑자기 번호 달래요. 제가 왜 저랬지 그랬어요. 제가 왜 저래? 선생님들한테 되게 시니컬하는데 먼저 선생님한테 문자 전데 밤에 제가 왜 저래 했는데 알고 보니까 걔가 꿈이 패션 쪽이었던 거예요. 자기가 살면서 만난 첫 패션 관련 직종이었던 거예요. 저희는 아니잖아요. 패션 아닌데 그냥 염색 작가야. 근데 걔는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 자기 눈앞에서 옷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가 봐왔던 첫 패션과 관련된 직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얘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자기가 그렇게 의미를 만들어서 부여하고 있구나. 우리는 그냥 여러 사람 만나게만 해줘도 매니저의 역할만 해줘도 충분하구나. 내가 막 이어서 여기는 이런 분야 설명 안 해줘도 자기의 의미를 찾아가는구나라고 알게 되었어요. 애들도 만들어야죠. 선생님만 만드니? 너네도 만들어야죠. 나무 만들고 도끼 만들고 색칠하고 난리였죠. 이제 다 미술 시간에 만들고. 저희는 마찬가지였어요. 군교 아이들 이제 복수를 해야 될 때 봤어요. 얘들아 출격 준비. 여태까지 니네가 보고만 왔잖아. 이제는 애들이 너네를 봐야 돼. 왜냐면 하루 나를 잡았어요. 그래서 가서 이날은 학예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서 공연하고 그리고 전문팀이 왔거든요. 네, 전문 서울에 있는 팀이 와서 공연하고 우리 둘만 공연을 받는 거예요. 우리 두 개의 공연만. 본교 아이들이. 얼마나 독해해요. 그전에는 보러만 갔는데 이제는 우리가 보여주러 가는 거예요. 애들이 어깨가 이만큼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마찬가지로 또 피드백은 항상 해주라고 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너무 얘기를 잘 주고 너희들 엄청 잘한다. 그 2학년이 3학년 이런 외우는 것도 있는데 어떻게 외웠니? 막 했더니 이 아이들이 이제 드디어 제가 주인공이라는 거, 삶의 주인공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마을 축제 저희 엄청 나갔어요. 방학 때도 나가고 마을 축제 전화방 가겠습니다. 애들이 더 좋아해요. 왠지 아세요? 끝나면 일단 애들이 올라온 것만 해도 좋아하세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런데 내려올 때 얘네들 주머니가 두둑해요. 뭐야? 5만 원짜리 이렇게 나와요. 제가 안 챙겨줘도 마을 어르신들이 다 팁을 주셨더라고요. 두둑하게 내려와요. 그래서 제가 말 안 해도 선생님 공연 또 없냐고. 그리고 이제 요양원도 있었거든요, 옆에. 저희 제 애들이 시설 아이들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이 아이들이 받기는 되게 좋아하는 것보다 받기에 익숙한 아이들이었죠. 받는 것에. 충격이었던 게 요양원인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저희 한 몇 킬로 차이 안 나요. 그 요양원 갔는데 그 능말도끼리 가면 같이 만드는 활동이었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 옆에 앉아서 되게 곰살맞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알던 아이돌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 여자 아이돌, 시니컬 여자 되게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하듯이 갑자기 이렇게 하셔야죠, 이렇게 하셔야죠 막 이러면서 가르쳐주는 모습 보는데 아 얘네도 누군가에게 베풀고 싶었구나. 받고만 싶은 게 아니라 얘도 베풀고 싶었던 거야. 그럴 기회를 우리가 주지 않았구나.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기회를 좀 많이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인생 특대로 되시는 빨리 하세요, 3분 동안. 네. 분교는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 30클래스가 넘는 이제 큰 영어를 1,200명의 초등학교 중에 초등학생이 영어 1,200명 중에 600명 있는 학교인 거예요. 영어를 좀 엄청 크죠, 지역에서는. 그런데 옆에 한 4반 막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는 못하겠는 거예요. 분교에서는 교장 교감도 없고 내 혼자 학년이고 내 맘대로 해도 아무 상관없었는데 이제는 옆반 눈치가 보여요. 같이 가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같이 이제 저는 그때 부장님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부장님이 이렇게 해보자. 저 지금 부장인데요. 그렇게 못하겠어요. 왜냐면 선생님들이 귀찮게 뭐래. 제가 부장이지만 나이 어리니까 함부로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나이 많은 부장님이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니까 그때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부장님들이 좀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해보자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밑에 있던 사람들이 괜찮을까요? 이런 아이디어 저런 아이디어 내서 이제 마을 조사 활동으로 해서 연계를 했거든요. 조사 활동으로 아이들이 국어 시간에 있는 내 경험, 그 짧은 글쓰기하고 미술 시간에 있는 걸로 경험한 일 그리기 다 연계가 되는 거예요. 조사, 사회 시간 조사. 그래서 캐릭터도 지역 캐릭터도 그리고 영어는 하늘다람쥐가 동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지역 캐릭터 만들어서 이제 군에 있는 시설, 그래도 기증도 하고. 네. 다음에 뭐 지도 만들기 많이 하시잖아요. 마을 옛 이야기 같은 것들로 이제 알려주기도 그림책을 좀 만들었어요. 문화재단 지금 이제 영월이 문화도시가 됐어요. 올해 작년에 예비였다가 올해 본도시가 됐는데 여기서 그런 거예요. 선생님하고 아이들은 글 쓰고 그림 만들어야 돼요. 재정적인 것, 행정적인 것가 다 됐대요. 그래서 어르신들 90세, 평균 90세 되신 어르신들 4분, 그리고 저희 영월초등학교 4, 5학년 여자아이들 11명 힘을 합쳐서 2번의 세트를 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러면서 이제 강연도 많이 요청해 주시고 연구회가 지금 그림책 연구 저희 영월에서 5년째 하고 있거든요. 아내가 영월이 다좋은데 연구회가 없다고 되게 슬퍼했어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다니면서 물어봤는데 선생님들이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되게 놀랐어요. 진 적이 없었던 이상할 정도로 지금 학부모님들까지 해서 14분이 하고 계세요. 5년째.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림책 제작하면서 영월에 되게 작은 부분이 인구 37,000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천에서 불러야 되나? 서울에서 불러야 되나? 다 했어요. 아까 천연염색 작가, 악사, 여기 출판사 찾아보니까 다 있더라고요. 이 작은 동네에도. 더 큰 동네는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온전히 지역의 힘을 이용하려면 내가 많이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아까 아이들하고 찾았는데요. 저것도 사실은 아이들 회의를 거쳤어요. 애들 3학년 4학년 우리 지역 마을 만드는 얘기 나오잖아요. 우리 마을에 관광지는 어디인지, 인물은 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이들 회의를 통해서 짜고 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도대체 보물은 어디에? 보물 뭘까요? 가장 그때 담은 뭐였을까요? 아시는 분 계실까요? 보물, 영월의 보물. 김삿갓일까요? 단종, 장릉, 청년포? 닭강정? 다 나와요. 저게 다 나오는데 정답은 너희야라고 써요. 너희야. 할머니들이 너희들이 스타지, 너희들이 미래야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역분들하고 만든 그림책도 있고 이렇게 제가 미술 관련돼서 사북초에서 근무했던 이야기들, 분교에서 근무했던 이야기도 책으로 만들었고 되게 운이란 게 좋은 게 영월에 마을 일을 하다 보니까 작가님이 먼저 연락을 주시래요. 강연을 왔던 정명섭 작가님이 먼저 연락을 주셔서 또 달콤한 사물함이라는 그림책도 지금 냈거든요. 그림책을 내기도 하고 올해도 지금 3번 출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마을 사람들하고 즐겁게 살아왔을 뿐인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려는 분도 계시구나, 신기하다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는 좀 안타까운 게 원주에서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지역이 특히나 그렇잖아요. 아까 저는 되게 부러웠던 게 그 간디학교는 못 나가는데 저희는 교통이 너무 좋아졌어요. 영월은 연주에서 1시간도 안 걸려요 이제. 그러니까 다들 이제 빨리 가시니까 만날 시간이 없어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선생님이 좀 나와야 되고 저희가 학교 바깥 사람 어떻게 만나는데 밖에 똑같아요. 학교 선생님 너무 벽이니까. 그래서 그 벽을 좀 낮춰야 되고
함께 도울 수 있는 사람이나 단체가 의외로 많다는 것. 예, 나가면 친절하고 특히 교사라는 집단에 대해서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 그다음에 선생님이 관심을 갖는 만큼 재구성, 교사교육과정 이런 것들은 선생님 관심만큼 커진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사실 부탁받으면서 너무 울거먹는 거 아닌가 얘기했었거든요. 거의 사골처럼 우겨먹어서 이거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 네, 특정성이 그래도 또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셔서 감사합니다.